새로운 도약을 꿈꿉니다.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회생 진행하게 되면 법원에서 이런저런 명령이나 결정들이 나오는데요. 회생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용어부터 생소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면 아주 세세하게는 아니더라도 이런 용어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하면 무조건 나오는 법원의 명령과 결정에 대해서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6가지 용어들만 잘 알고 있어도 앞으로 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회생사건 진행하면 나오는 법원의 명령과 결정들을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금지명령입니다. 회생사건 진행하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바로 자기 사건 금지명령 나올 수 있냐는 건데요. 금지명령이 뭐냐면 채권자들이 더 이상 나한테 돈 갚으라고 독촉하거나 압류, 추심 같은 강제 집행을 못하게 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금지명령이 나오면 아직 회생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바로 채권자의 독촉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생 신청에서 처음에 금지명령을 받아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중지명령인데요. 중지명령은 말 그대로 채권자의 독촉이나 강제집행을 중지시키는 겁니다. 금지명령이랑은 어떻게 다른 거냐면 금지명령은 장래에 앞으로 있을 채권자의 독촉이나 강제집행을 막는 거라면 중지명령은 지금 이미 잡혀있는 압류나 경매 같은 걸 중단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금지명령은 미래에 있을 독촉을 막는 거고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독촉을 막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지명령은 회생 신청하기 전에 이미 내 집에 압류가 잡혀서 경매가 진행되고 있거나 아니면 월급 통장에 압류가 돼서 돈이 묶여 있을 때 의미가 있는데요. 법원에 이런 개개의 압류에 대해 중지명령을 신청해서 받아들여지면 경매가 중단되고 압류된 월급도 더 이상 채권자가 가져가지 못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보정명령입니다. 이 보정명령은 회생 신청서를 내고 나서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서 나오는데요. 내가 낸 회생 신청서를 회생위원과 판사님이 보시고 부족하다 싶은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를 내라고 하는데 그걸 보정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일종의 법원에서 내는 숙제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 보정명령에 제대로 답변을 못하게 되면 회생이 기각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정명령에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내는 월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보정명령을 통해 법원에서 제출하라고 하는 자료가 엄청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거를 안 내면 회생이 통과가 안 되니까 어떻게든 답변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개시결정인데요. 회생 신청할 때 낸 신청서랑 법원 보정명령이 나왔을 때 제출한 보정서를 법원에서 다 검토를 하고 이제 회생 절차를 시작해도 되겠다 했을 때 나오는 게 바로 이 개시결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회생 신청을 할 때 내는 신청서 이름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개시결정을 내려달라는 의미의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거든요. 그런데 이게 말이 개시결정, 그러니까 시작한다는 뜻이지 실제로 개시결정이 나면 회생 절차의 8분 응선은 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낸 신청서와 보정서를 다 보고 법원에서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다 싶을 때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빨리 나왔다면 사건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시결정이 나면 중지나 금지명령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니까 혹시 처음에 중지나 금지를 못 받은 분들이라도 개시결정 이후에는 압류나 경매 중단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인가결정입니다. 인가결정은 내가 낸 회생계획안을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통과시켜 주겠다는 결정인데요. 개시결정이 나오고 나서 보통 한두 달 뒤에 채권자 집회가 잡히는데 그때까지 나온 채권자들의 이의에 답변을 잘 하고 또 추가로 보정할 사항들을 잘 처리하면은 집회 끝나고 나서 보통 한 일주일 정도 뒤에 인가결정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중단시켜놨던 압류나 경매가 완전히 다 정리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때부터는 묶여있던 통장 돈도 다 찾을 수가 있고 중단됐던 경매 절차도 완전히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면책결정입니다. 인가결정까지 되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다 회생 절차는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관문이 하나 더 남았는데 그게 바로 면책결정입니다. 우리가 변제계획안에 나오는 대로 3년간 성실히 돈을 내고 나면 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나머지 빚을 다 탕감시켜주는 면책결정이라는 걸 해줍니다. 말 그대로 책임을 면해준다는 건데요. 만약에 인가결정까지는 받았는데 그 뒤에 변제금을 못 내서 회생이 폐지가 되면 아직 면책을 못 받던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낸 변제금만 빚에서 공제가 되고 나머지 원금 이자는 그대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가결정 받았다고 회생이 끝난 줄로 알면은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면책까지 받아야 빚이 완전히 정리가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금지, 중지, 보정명령, 그리고 이제 개시, 인가, 면책 결정이 회생 진행되는 순서대로 나오는 법원의 명령 결정인데요. 이 정도만 아셔도 회생 사건 진행하는데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영상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댓글이나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